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2강 자, 육합과 방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육합은 무엇이고 방합은 무엇인가? 자, 둘 다 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 삼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 육합에 배우는데 합은 비슷합니다. 단지 삼합은 세 개가 합이 되는 거였고요. 육합은 이제 두 개가 합이 되는 겁니다. 자, 6개가 있어서 6개의 글자가 합이 돼 육합이 아니라 자, 두 개씩 이렇게 6개가 합의 종류가 6개가 있다고 해서 육합인 겁니다. 자, 방합은 말 그대로 방향, 방위 이런 거죠.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지. 자, 방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육합이 무엇인지 육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삼합과 마찬가지로 육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시고 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념은 나와 있어요. 합은 좋지 않더라. 자, 좋은 결과 못 만들어내더라. 그런 건 이미 삼합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자, 지지육합 12개의 글자가 어떤 식으로 합을 이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지육합이란 자, 동서 두 개의 기운이 결합되어 본 성질을 잃고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동서라는 거예요. 남북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다 있는 게 아니고 동서로만 합되는 겁니다. 동서. 자, 에너지가 지나치게 커진다. 합 똑같은 거죠. 에너지가 지나치게 커지면 뭐합니까? 공격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활동성이 지나치게 왕성하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커지고 활동성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그 남는 에너지로 공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남으면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통제력을 갖고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자, 공격성을 지니는 겁니다. 자, 육합의 종류. 자, 육합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자,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자, 유진, 진유합금, 신사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이제 동서로 만나는 겁니다. 동서로.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같은 동네 애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자, 같은 동네 애들끼리 뭉치니까 애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누군가 약한 애를 공격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동서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축합토, 인해합목, 술묘, 합화, 그 다음에 유진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이렇게 오고 축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끼리 만나가지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해하고 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합목, 해인합목. 그 다음에 여기 술하고 이렇게 묘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묘가 만나서 묘술합화, 술묘합화. 그 다음에 자, 유하고 진하고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유합금. 그 다음에 신하고 사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합수, 신사합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토하고
5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글자끼리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뭐 인묘진사오 미신유술해 자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북극 지방에 있는 애들은 북극 지방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 애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뭐 인과 해가 뭐 인이 여기다 써도 돼요. 인을 여기다가. 그래서 같은 동네 애들끼리 동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결국은 무슨 짓을 하느냐는 거죠. 에너지 넘쳐요. 이제 만나가지고. 자, 무기가 뭐 칼이 하나 있던 애들이 갑자기 칼이 막 10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칼 갖고 뭐 하겠어요. 예. 부엌칼도 하나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쓰는데 부엌칼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뭐 던져서 뭐 꽂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동네 애들끼리 만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육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합에서 하는 역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삼합은 방향이 다 달랐고 뭐 세 개가 여러 지역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같은 동서의 같은 지역 아이들이 같은 어떤 글자들이 에너지가 만나 가지고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지금 월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자축이거는 그죠? 인해는 이렇게 하나는 겨울이고 하나는 봄이긴 한데 6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차이가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충은 지금 충은 보면은 딱 6개월 차이가 딱딱 났어요. 예, 그 다음에 충은 반드시 음이면 음끼리 충을 하고 양이면 양끼리 충을 했어요. 얘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합은 자, 음과 양이 막 자꾸 만나요. 음과 양이 그죠? 근데 6개월 차이가 안 나면서 음과 양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다르죠. 자, 이렇게 육합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합이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또 아셔야 될 게 뭐 이렇게 자축이나 인해나 묘술이나 술묘 이렇게 유진 이렇게 사신 이런 것들은 역할이 좀 커요. 그렇지만 이제 미오 또 오미는 약하게 보거나 아주 미약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육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합의 역할 위해서 토극수다. 그러면은 토극수인데 어느 때 토가 만들어지냐고요. 자축이 됐을 때 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와 축토가 합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토극수가 된다.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축이 됐는데, 자, 이 자축이 합이 돼서 토가 됐어요. 자, 그럼 이 토가 됐는데, 이 토가 수를 극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 요거는 토고, 요거는 수예요. 지금 자는. 자, 이때 이 토는 자기 자신하고 합한 이 수조차도 공격을 해요. 자, 자기가 합된 것을 자기가 합되는 어떤 그런 글자 자체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합은 다 똑같아요. 합되는 것 자체에 있는 글씨도 공격을 합니다. 자축 합토.
자, 수는 뭐를 상징할까요? 뭐 이렇게 신장, 방광, 생식 기능 이런 것도 수에 속하는 거고요. 뇌, 뭐 귀 이런 것도 다 수에 속해요. 우리 신체적으로. 자, 그러면 사주에 자축 합토가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수의 기능이 약합니다. 자,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에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실제 그렇게 돼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목극토가 되는데 무엇이 이제 육합이 됐을 때 목이 되죠? 그러면 인해합목 또는 해인합목이죠. 그래서 목극토가 되는 겁니다. 자, 목극토 인해합목이 되면 자, 목이 되는데 그 목은 무엇을 공격한다? 토를 공격한다. 자, 화극금이에요. 그러면 묘술합화예요. 묘술합화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자, 묘와 술이 합을 해서 자, 화가 됐는데 그것은 극금을 하더라. 자, 금을 극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수극화인데 어떤 거와 어떤 거가 합했을 때 수가 돼요? 사신 또는 신사. 그래서 사신합 수가 돼서 그 수가 화를 극하더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화극금이죠. 그러니까 오미가 되면은 이제 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 아주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무시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화극금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묘술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작용을 강하게 해요. 그렇지만 오미는 작용이 약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시해도 자, 큰 무리는 없다. 자, 오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묘술만 항상 생각하시고 그것이 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합을 하면 극을 하는데 자, 우리 삼합에서 똑같아요. 합을 하면 극을 한다. 합, 즉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살생을 의미해요. 아주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 극할 수 있는 건 다 극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합극은 뭘 의미한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합극이. 그 다음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쁘게 할 것, 해석. 해석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합돼서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절대 안 좋습니다. 합되는 거는. 합되는 건 결국은 그 사주의 어떤 오행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서만 나타납니다. 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안 좋은 결과. 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자, 그 다음 불행의 시작. 자, 합의된 게 어떤 것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 어떤 한 부분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불안하는 마음.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구가 일어나요. 왜? 에너지가 생기니까 어떤 그 에너지를 내뿜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 자, 그 다음에 합은 이동과 변동.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고. 그러니까 뭐 변동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동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의적이진 않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동과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내가 피해보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 다음에 싸울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억울한 일과 쟁투할 거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누명 쓰고 또 내가 또 누구와 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겨요. 자, 왜 그러냐는 거죠. 변동이 있으니까 자꾸 이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합이라는 건 꼬이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이렇게 실타래가 엮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게 누명도 쓰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죠.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걸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운이 불리하다. 운이 불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운이 좋아질 때까지 사실은 참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자,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합이 있을 때는. 내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주변과 잘 어울려요. 합이, 육합이 많은 사람들은 또 사주 자체에. 자, 왜 그러냐는 거죠. 만남이 있을 때 이별이 있는 거죠. 이별이 없는데 어떻게 만남이 있겠어요. 그죠? 만남이 없는데 또 이별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많이 하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 있는 만남이 어려워요. 왜? 어떤 좋은 만남도 이별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만남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결과는 없다. 잘 어울리나 결과는 별거 아닌 거죠. 자, 즐겁게 사는 거죠. 의미 없이. 예. 자, 합의 사주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겁게 살지만 의미 있는 삶을 자꾸 만들어낼 어떤 근거를 자꾸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내 사주를 알면 자기 삶이 바뀌는 겁니다. 왜? 내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적절하게 제어를 하시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합이 많다 하면 내가 사람도 잘 사귀고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내 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실 실제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즉 feel 가는 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통제 속에서 나를 잘 관리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 법률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이것도 삼합하고 같아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그 문제에 내가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단계까지 가는 것 자체를 막아야 돼요. 내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 합이 많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볼 적에는 법률적으로 걸려들지 않게끔 자꾸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 육합의 물상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연기나 그름이 많은 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불에 그을리면 시커매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많으니까 눈물 날 일밖에 없겠죠. 그죠? 같이 있으면. 예. 그래서 자, 묘술 합파가 되면 이제 연기가 많은 그런 그름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불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수는 사신합수예요. 사신합수. 자, 사신합수. 자, 금과 화가 만났는데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오염된 물이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불순물들이 많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염된 물이다. 그 다음에 육합에 의해서 이제 금이 되는 거는 이빨 빠진 도끼랑 같다겠어요. 그래서 그 이빨 빠진 도끼로 나무를 잘랐을 적에 그 나무가 막 찌그러들거나 끊어진 단면이 깔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목재로 사용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나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왜? 끊다가 그걸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끊다가 포기하면 제대로 된 나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빨 빠진 도끼한테 도끼질을 당하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로서도 가치가 없고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로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이제 금이다. 그 다음에 목은 옹이가 많고 쓸모가 없는 나무, 즉 가치가 없어요. 그 나무가 나무 자체로서도 가치가 없고 어떤 분재로서도 가치가 없어요. 그 모양 자체가 아름답지를 못한 거죠.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분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꼬불꼬불하긴 한데 아주 쓸모가 없어요. 자, 크기도 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크기고, 또 그걸 목재로 쓰려니까 너무 꼬불꼬불한 거예요. 못 써먹습니다. 아무것도. 그게 이제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인의 한목, 해인 한목. 자, 해인은 자 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죠? 예. 인의 한목이에요. 자, 목이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수예요. 이거는 플러스 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와 인이 만나서 합이 돼서 목이 되는데 이 목은 뭘 합니까? 목극, 자, 토를 하는 거죠. 극을 하는 거예요. 극. 이 목이 토를 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인 한목, 인의 한목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묘술. 자, 묘술 합화죠. 자, 얘는 지금 묘와 술은 합해서 화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묘는 마이너스 목이었어요. 술은 플러스 토입니다. 자, 그래서 목과 토가 합쳐져 가지고 화가 되는데 얘는 뭘 하냐는 거죠. 화극 금을 하는 겁니다. 금을 극하게 되는 거죠. 화극 금. 그 다음 진유. 자, 진토와 유금이 합해서 진유합 금이 되는 겁니다. 자, 진유합 금. 자, 근데 이 지금 진은 플러스 토, 그 다음에 유는 마이너스 금이었어요. 자, 이 금이 극을 하는데 무엇을 극하느냐? 자, 나무를 극한다. 그래서 진유합금, 그 금이 금극 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신사 또는 사신합 수가 되죠.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수가 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사는 마이너스 화예요. 자, 신은 자 플러스 금입니다. 이거는. 자, 신은 플러스 금, 사는 마이너스 화예요. 자, 그래서 자, 사신합수가 돼서 극을 하는데 수극화죠. 그래서 수극화, 화를 이제 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 사신합수, 수극화 이런 식으로 이제 육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미는 화라고 했어요. 오미가 화인데 오는 플러스 화, 그 다음에 미는 마이너스 토예요. 근데 오미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사주를 보면서 해석할 때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묘술도 합이 돼요. 근데 오미도 합이 되고 묘술도 합하고 오미도 화가 되죠. 자, 오미는 별로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오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화가 되는 것은 묘술만 화가 된다고 보시고 오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축하면은 토가 돼요. 그러면 자라는 것은 플러스 수예요. 그 다음에 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토입니다. 그래서 토극 수가 되는 거죠. 토극수. 그래서
자축 합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육합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는 축하고 합이 돼서 토로 바뀐다. 그 다음에 해는 해인, 인해, 함목이 된다. 자, 술은 술, 묘술, 합, 화. 유는 진하고 합을 해서 진유, 합금 또는 유진, 합금이 되는 거고요. 신은 사하고 합을 해서 수가 되는 거고, 미는 오하고 합을 해서 화가 된다. 자, 육합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반대로 연습 한번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축은 뭐랑 합됐죠? 축은 자하고 합되더라. 이는 해하고 합을 하는 거고요. 묘는 술하고 합을 하는 거고, 진은 유랑 합하는 겁니다. 유. 자, 진유합금. 그 다음에 사는 사신, 신사, 사신합수. 그 다음에 오화는 미토랑 합을 하는 거죠. 자, 토는 뭘 어떻게 했죠? 자, 토극수를 했죠. 그 다음에 목은 목극 토를 하는 거고요. 화는 화극 금을 합니다. 금은 금극 목을 하고요. 자, 사신합수에서 수는 수극화를 하죠. 이 지금 오미합화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여기서 이미 묘술 하면서 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화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연습 한번 더 해보시죠. 자축합토, 자,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 신사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번 써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사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합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자, 사신합 뭐가 됐죠? 사신합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사신합수가 됐네요. 사신합수. 자, 이렇게 이제 합이 지금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신합수가 됐으니까 수는 뭘 극하죠? 수, 극, 화. 그럼 이 사주에서 화가 뭔지를 봐야 돼요. 화가 뭐가 있냐? 지금 여기가 화가 있네요. 지금. 자, 여기도 화가 있어요. 여기도 화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일간은 나라고 했어요. 예, 나라고 했는데 이 화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해석은, 자, 일단은 이 수가 이거 다 공격합니다. 지금 합된 자기 자신까지도 다 공격해요. 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얘도 지금 여기를 공격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화가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돼버렸어요. 지금 이 사주에서. 자, 이런 식으로 사신합수가 된 것이 화를 공격한다. 자기 자신 합을 한 그 자체도 공격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합이 된 자체도 공격한다. 자, 그 다음 지금은 어떤
합을 보셨나요?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합됐어요? 자, 묘술합화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6합을 먼저 하겠습니다. 묘술합화가 됐는데 사실은 해묘미 한목도 됐어요. 사실은. 자, 지금 우리 6합을 배웠으니까 묘술합화가 된 것부터 보죠. 묘술합화가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화는 뭘 극한다고 했어요? 화극금이잖아요. 자, 화극금. 화가 금을 극한다. 화극금. 그래서 얘가 지금 금이 있는 사주에 금이 여기 지금 여기는 금이 없네요. 지금 사주 자체에서. 자, 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을 공격해야 되는데 사주에 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공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화를 쏘려고 하는데 화를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럼 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쏘고 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없어서 공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해묘미 한목은 우리가 3합에서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축합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축 하면은 합토가 되죠. 진유. 자, 진유합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 그러면 토는 뭘 극한다고 배웠습니까? 토극수죠. 자, 여기서 이제 수를 찾아야 돼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신밖에 없네요. 수가. 그죠? 예. 그러면 이 토가 이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토가 안 좋아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아집니까?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추운 겨울날 우리가 흙이 이렇게 있는데 물웅덩이에 있던 흙에서 얼음이 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우두둑 하면서 이렇게 기둥같이 솟아오르는 그 물이 얼은 그런 상태들이 이제 발에 밟히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침을 한번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얼어붙습니다. 그게 자축합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여름에도 이렇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얼음을 입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혀하고 달라붙는 현상이 있죠. 그것도 자축합토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예. 그 정도의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딱 달라붙어서 이제 수 자체가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혀에 달라붙는다는 건 침 자체가 얼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자, 그래서 이 지금 수가 못 써먹게 되는 거예요. 이 수 자체를 못 써먹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생식기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생식기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토가 이 수를 공격하는데 공격 방식이 뭐냐? 다 얼어버립니다. 다 얽어버리는 거죠, 지금. 예. 자, 그 다음 진유합금인데 진유합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서 금은 극목을 하죠. 자, 금극목. 자, 그럼 여기서 목이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간목이 있습니다. 자, 간목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극목, 그 간목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서 간도 우리가 지금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 다리도 목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진유합금이 되어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팔다리 관리 잘해야 되겠죠. 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간도. 그럼 병원에 가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능이 약한 거니까
어떤 질병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좀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관리는 잘해야 돼요. 나중에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그쪽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유합금 이제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인해한목, 해인한목 이렇게 있죠. 자, 오미합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그냥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인해한목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인해한목입니다. 그러면은 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목극토를 합니다. 이거 토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토가 있고요. 여기도 토가 있고 여기도 토가 있어요. 자, 이 지금 인해한목으로 만들어진 이 목이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인해한목은 자, 토를 다 공격한다. 그래서 토가 기능을 다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의돼서 이렇게 토의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사주가 불리해지는 거죠,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목, 극, 토의 기능을 가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육합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합은 어떠하다. 그럼 육합은 공격성을 지닌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 그 종류에는 자축이 되면은 합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인해는 목이 되고, 묘술은 화가 되고, 진유는 금이 되고, 사신은 합수가 되고, 자, 오미는 어떻게 된다? 자, 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적용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육합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합한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음과 양이 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애들끼리 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동네 애들이 만나가지고 자,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좀 약해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합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합과 함께 지지에는 육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합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합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합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방향. 자, 그래서 인묘지는 동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오미는 남쪽을 의미하고, 신유술은 서쪽을 의미하고, 해자축은 북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정북은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남은 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는 유에 속해요. 정동은 자, 묘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있죠. 글자가 묘, 오, 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북동은 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 유, 술은 이렇게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쪽. 그래서 해, 자, 축은 북쪽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뭐 인묘진은 동쪽을 의미하는 거고, 사오미는 이렇게 남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방향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방합은 어떤 방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얘네는 그러면은 뭐 공격성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단지 방향을 의미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합을 지지에서는 세 가지의 합을 배웠어요. 첫 번째 삼합, 두 번째 육합, 세 번째 방합이에요. 근데 이제 삼합과 육합은 공통점이 있었죠. 그것은 공격성을 지닌다는 거였고요. 방합은 공격성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합을 지금 오늘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방합은 공격성 없고 육합은 공격성 있고 삼합은 공격성 있고 방합은 그 같은 위치 같은 동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삼합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분이 다른 애들끼리 모이는 것을 삼합, 성분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는 방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나이가 다른 사람끼리 모였어요? 삼합. 나이가 같은 애들끼리 모였어요? 방합.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방합의 의미는 뭐다? 같은 지역의 세 개의 기운이 서로 뭉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방향, 방향을 보시면 돼요. 방향. 자, 같은 방향의 기운 세 개가 뭉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공격성은 없다. 공격성은 없습니다. 얘가 방합이 돼서 무엇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삼합과 육합과 방합이라는 세 개의 합 중에서 오늘 육합과 방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삼합을 배운 이후로 육합을 배우셨는데 육합에 대해서 암기도 잘하고 계셔야 되고 해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잘 배우셔야 되는 게 합과 충이에요. 그런데 합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충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배웠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시고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사주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을 잘 배우셔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지금 배웠던 의미들을 더욱더 느끼시기가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을 잘 이해하시고 충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사주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